화제의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군함의 서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영해 인근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국 항공모함이 우리 측 관할 해역에 총 8차례 진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합참이 관련 자료를 보유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횟수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2020년 이후에 관할 해역 진입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항공모함, 어떻게 보면은 해양역의 정수라고 하죠. 네. 이 항공모함 진입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 사실은 우리 측의 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 네. 카디지라고 하죠. 네. 이 진입도 계속해서 지금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서해 지역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항공모함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5월에 중국이 최신 항공모함 푸젠항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전개했고요. 또 최근에 잠정조치수역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거 그렇죠.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거는 우리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9세기형 군함 외교, 다시 말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은근한 압박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서해를 기점으로 이제 중국도 수역을 우리와 맞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군사력 시위를 계속 확장을 하게 되면, 군사력 운영을 확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경제적 권리들, 가령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가 대륙분 개발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가령 이제 유사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2010년대에 들어서 이 북부 전구하고 기존의 7대 군관구 체계를 5대 전구 체계로 개편을 했는데 이 중 한반도를 작전 지역으로 하는 게 북부 전구고요. 네. 동중국 해나 남중국 해 쪽 그리고 대만 해협을 관할하는 게 동부 전구입니다. 일단은 이 중국의 북부 전구 전력이 한반도 유사시에 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고요. 네. 지역 유사시에는 어떻게 보면 동부 전구하고 북부 전구 전력이 서로 연계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통로가 어떻게 보면 서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우리로서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죠. 경계를 해야 되고요. 네, 이 항공모함뿐 아니라 이 군함기와 군용기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 올해 1분기에는 중국 군함이 충남 태안반도 앞바다의 경렬비열도 가운데 이 서경렬비도 서북방 영해 약 50km까지 근접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경렬비열도 그리고 서경렬비도 같은 경우는 좀 그간에 어떤 중국 어선이 침범을 한다든지 그렇죠. 구글에 번역 논란이 나온다든지 이런 네네. 이슈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특별히 군사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평시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라는 네. 조업 활동을 우리 해경이 아무래도 이걸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라도 중국 함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네. 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네. 그리고 더 큰 것은 결국 이 경렬비 열도 네. 그리고 서경렬비도 이 지역까지 진출을 해 있으면 오산 지역에 있는 한미 공군력 그리고 평택 지역에 있는 해군력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사전에 포착될 수가 있고 네. 이게 유사시에는 상당한 견제나 위협 세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중국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란 이야기도 나오죠. 조금 전에 이제 대만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중국이 대만에서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해가 좀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북부 전구 전력하고 동부 전구 전력이 연계해서 대만의 압박을 가하는데도 동원될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네. 한반도 유사시에도 동부 전구 전력하고 북부 전구 전력이 연합을 해서 합동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미국이 이란에 무기를 너무 많이 소진해서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게 될 경우에 바로 이 전략을 뭐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중국이 실제로 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움직임 이런 거 좀 최근에 눈여겨보시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우려 이게 임박한 어떤 이 위협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우려는 충분히 가질 만하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미국도 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군사력을 소진해서 재정비를 하려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한 1, 2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이 인도태평양 지역,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의 작전 능력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던 전력들 상당 부분도 지금 중근동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략 자산들이 이동해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전력의 공백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군사력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중국이 외교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방이나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약한 고리를 계속 공략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중근동 군사작전이 길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네, 이렇게 중국이 웃고 미국이 허덕이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군대 없이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국방 의지가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에 어떤 신호를 좀 읽힐까요? 네, 일단 이 자주국방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네. 근데 이게 자주국방하고 동맹이 대척 관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저해가 된다든가 우리 자율권이 지나치게 침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자주국방을 함으로 인해서 동맹으로부터 이탈한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네.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떨어져 나갈 동맹에 대한 더 많은 비용 분담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또 하나가 과도한 기대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중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 가졌던 과도한 기대거든요. 한중 관계가 발전하다 보면 이제는 기존의 한미 동맹 관계와 거의 대등한 관계로 이 관계가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을 한미 동맹으로부터 떼어내서 중립적인 존재로 만든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오히려 한중 관계에서 중국의 압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한중 관계를 위해서도 지나치게 동맹과 자주국방을 서로 다른 존재처럼 이게 딱 양분화하는 의식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실용적이지도 않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